안녕하세요. 대인대성형외과의 박상현입니다. 당연히 코 수술을 하니까 코 주변이 붓겠죠. 근데 보통은 붓기가 빠지는 시기는 사람마다도 물론 좀 다르고 수술법에 비해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붓기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수술을 했을 때 공간이 많이 안 남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안에 뼈대 구조를 잘 만들어주고 있고 피부가 되게 타이트하게 그 구조에 딱 이렇게 맞게 모양이 만들어져 있으면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피가 고인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고이지 않아요. 물론 출혈이 많을수록 붓기도 더 많이 생기고 나중에 멍이나 이런 것들이 오래 갈 수 있기는 한데, 수술할 때 지혈을 잘 해주면서 그 다음에 피부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게 구조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면서 피부가 모양이 잡혀 있는 상황이면 붓기가 굉장히 적습니다. 그래서 수술하고 났을 때 어떤 경우는 굉장히 많이 붓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붓기가 적은 분들이 있는데, 이런 차이가 되게 많고요. 그리고 불필요한 박리라든지 자극이나 뭔가 이런 것들이 많이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아무래도 구조 손상도 더 많아지고 출혈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불필요한 것들을 박리하지 않고 필요한 것만 했을 때는 붓기나 이런 것들을 정말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. 그리고 절골을 같이 하는 경우들이면 보통 절골 없이 수술했을 때에 비해서는 출혈이 사실은 조금 더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혈이 될 수 있는 부위를 최대한 좀 줄여주는 거. 그래서 수술할 때도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겠고요. 이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면 약을 복용하는 것들 있죠. 아스피린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연세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복용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, 출혈을 유발하는 영양제라든지 아니면 아스피린이라든지 이런 약물 복용을 하는 거는 수술하기 전에 최소 일주일 전에는 좀 끊으시는 게 좋을 거고, 그 다음에 수술하고 나서도 이 초반에 3일 정도는 냉찜질을 정말 열심히 해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이 냉찜질을 잘 해주게 되면 출혈 같은 것들도 훨씬 더 초기에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붓기도 그렇고 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대적으로 더 줄일 수가 있어요. 부위별로 얘기를 하자면 코끝이 가장 먼저 붓기가 좀 빠지는 느낌이고, 붓기가 천천히 이제 위쪽으로 가면서 붓기가 점점 줄어듭니다. 왜냐하면 코끝이 제일 압력이 높다 보니까 그 부위에는 별로 그렇게 붓기가 상대적으로 좀 적게 생겨요. 그리고 이게 미간 쪽으로 갈수록 천천히 붓기가 빠지는데,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중력에 의해서 이제 피가 고였던 것들이 조금씩 내려오기 때문에 코 주변으로 해서 약간 노랗게 멍이 든다든지 붓기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보통은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되면, 물론 개인 차이는 있기는 하겠지만 불편해 보이지 않게 붓기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지 않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보통은 한 열흘 정도면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.